가장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주방하고 현관이었고요.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의 첫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홈바가 갖고 싶다고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요리에 좀 취미가 좀 있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면형 주방을 이제 좀 봤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많이 좀 상담도 받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비용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직 좀 어리다 보니까 아일랜드 식탁을 두게 되면은 이제 높이가 높아져서 좀 위험성이 좀 있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을 좀 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대면형을 안 하는 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대표님. 와, 여기 주방이 굉장히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네. 개방감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대면형 주방도 있네요. 이거는 대면형 주방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뭐를 대면형 주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면형 주방은 소통하는 주방, 이런 주방들이죠. 대형 아일랜드 싱크대를 개방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쿡탑이나 싱크볼이 벽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마주보고 요리하는 주방, 이런 게 대면형 주방의 정의라고 보면 됩니다. 이 주방은 그냥 일반적인 아일랜드형 주방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기역자형이나 디귿자형으로 보통 빠지기도 하고 독립형으로 이렇게 놓여지는데, 이런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주방 작업대 이런 형식으로 보통 이제 사용되죠. 요즘 대면형 주방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체 언제부터 유행하게 된 거예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유행을 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 주방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좀 달랐어요. 뭐 식모, 부엌대기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말에 대한 우리가 개념만 봐도 이 주방이라는 공간이 예전에는 뭔가 좀 숨기는 공간, 단절된 공간,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대체적으로 예전 주방의 평면들은 좀 한쪽에 구석진 곳에 있고 또 작았어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보조 작업대들이 만들어지는 주방들이 생겨났죠. 이런 것들이 생겨나다가 코로나를 아마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일반 이제 시중에서도 대형 아일랜드 대면형 주방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엄청 많아지게 되고 가족과의 그런 소통 같은 것도 많이 좀 중요하게 좀 인지되고 하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한 공간과 그 가치가 다르게 아마 인식되면서 대면형 주방들이 본격적으로 아마 시중에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대면형 주방 뭐가 좋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까요? 대면형 주방은 아주 특별한 장점이 한 3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수납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이게 기존 주방의 볼륨에 비해서 대면형 주방은 보통 좀 큰 볼륨의 이런 주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납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 주방이 훨씬 더 예뻐지고요. 요리할 맛이 납니다. 제가 이거는 직접 집에 한 3m 되는 아일랜드 주방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 건데요. 요리를 하면서 막 펼쳐놓고 뭐를 해도 부담이 없어요. 너무 요리할 때 그냥 즐겁고 막 기쁘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좀 추천드릴 만한 또 장점이 되고요.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소통이 되게 좋아집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를 앞에 두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남편이 요리를 하든 아내가 요리를 하든 거실 쪽에 소파에서 TV를 보거나 하는 가족하고 뭔가 소통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요즘 유행하는 이 대면형 주방 단점은 없는 건가요? 단점 많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방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일단 비쌉니다. 대면형 주방은 아무래도 기존의 이런 가구의 볼륨보다는 훨씬 더 넓게 작업대를 빼고 뒤쪽 수납열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가구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싱크볼이라든가 이런 쿡탑 같은 것들을 거실 쪽을 마주보고 요리할 수 있게끔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작업하는 비용들이 더 추가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 부담이 높습니다. 전기 설비를 옮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싱크볼을 하나 옮기기 위해서는 배수도 옮겨야 하고요. 냉수, 온수도 다시 옮겨야 됩니다.
또 쿡탑을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후드라고 하는 거, 이거 빨아들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배관도 옮겨야 되는 거죠. 설비와 전기의 이동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사 경험들이 좀 작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너무 무리한 그런 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처럼 이 식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식탁을 놓을 건지, 식탁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식탁을 놓고 싶은 분들한테는 대면형 아일랜드는 큰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큰 대면형 아일랜드가 들어오게 되면 이 식탁은 거실 쪽으로 보통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방의 동선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 대면형 주방에서 식사하는 공간들을 만들다 보면은 높은 의자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대면형 주방 같은 경우는 아예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주방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형 주방을 멀리 이동해서 뭐 설치하거나 구조를 아예 바꾸거나 치환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대단히 사실 위험하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배수의 배관을 이 바닥으로 멀리 보내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내용입니다. 대면형 주방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뭘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대면형 주방에 대한 니즈입니다. 이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 집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식탁입니다. 30평대 같은 경우에 대면형 주방을 설치를 만약에 하면 이 식탁을 거실로 빼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식탁을 여기에 주방에 꼭 두고 싶어. 그러면 대면형 주방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식탁을 주방에 놓아도 예쁜 주방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요리도 많이 하는데 식탁은 반드시 주방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공간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집을 간단하게 한번 현관부터 둘러보시죠, 같이. 여기 클라이언트는 이곳 현관과 주방의 공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 컬러 컨셉은 화이트 앤 우드, 편안한 코지한 느낌의 그런 컨셉이 적용된 집입니다. 현관부터 이쪽 코너 벽과 이 간살도화까지 이 필름이 주는 느낌 어떠신가요? 무늬목 같은 느낌의 좀 편안한 소재의 그런 느낌의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조명만 보아도 꼭 필요한 곳에 조명을 넣었는데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턱 넣는 그런 조명이 아니죠. 이 신발장 앞에 2인치 3개 천장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 코너 쪽에 보면 포인트 조명 하나를 딱 국부적으로 놓으면서 이 조명 설계가 이 공간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주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탁을 주방에 놓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클라이언트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은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를 원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볼륨이 큰 그런 대형 아일랜드 주방을 설치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에 확장된 이 주방 공간에 가구 이렇게 수납이라든가 가전들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큰 볼륨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바장이 있죠. 기존에는 여기에 냉장고가 있었고 양쪽으로 수납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 집 컨셉에 맞는 예쁜 이런 홈바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여기 천정 등박스는 다소 좀 복잡하고 좀 산만한 그런 등박스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평탄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양쪽에 몰딩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시공을 해 놓으니까 훨씬 더 미니멀한 그런 느낌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안 하면 손에 실링팬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 밑에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거 안 느껴보신 분은 모르실 겁니다. 벽 같은 경우에는 도배지가 아니라 다 필름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여기 거실뿐만 아니라 주방까지 전부 이렇게 필름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가성비 인테리어 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TV를 매립시키는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이 정도 필름 작업들만 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해놔도 훨씬 더 유지관리 면에서 좋은 그런
디테일들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욕실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같이 통일시켜 줬다는 겁니다. 현관부터 이 집안에 주는 전체적인 그 코지한 느낌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약간 베이지 톤의 600각짜리 타일을 사용을 했고 최대한 미니멀한 그런 스타일로 연출을 했습니다. 카운트 세면대니 뭐 조적 파티션이니 뭐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다 넣지 않아도 가성비 있게 이 집 전체의 분위기만 이렇게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이 집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여기는 3.5베이 30평대 판교 원마을 5단지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모두가 대면형 주방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처럼 주방에 이렇게 식탁을 놓기도 원하고요. 그리고 가성비 있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도 원하죠. 디자이너가 추천해 준다고, 제안해 준다고 무조건 대면형 주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주방의 모습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들을 하나씩 완성시켜 나간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가 될 겁니다. OBM 이코시였습니다.